안녕하십니까. 러블리 TV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인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이 이야기 주인공의 지인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감동 사연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공기는 총성으로 갈라졌고 정글은 숨 막힐 듯한 열기와 습도로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적을 숨기고 있는 듯 했죠. 우리는 너무나도 젊었고 머나먼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내몰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랑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죽이고 살아남도록 훈련받은 군인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죠. 하지만 혼돈과 사륙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대는 논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어여쁜 모습이었고 눈은 윤이 나는 흑요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변의 혼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미소와 몸짓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고 잠시 동안이나마 그녀의 손길이 제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잠시 동안 폭탄과 총알이 아닌 그녀의 부드러운 뺨과 따뜻한 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광기 속에서 제게 위안을 주는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리는 틈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수줍은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풍경소리 같았고 그녀의 손길은 전쟁으로 상처 입은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몇 마디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저에게 베트남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는 갈등의 바다에 떠있는 두 영혼과 같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야 했고 그녀는 저를 위해 기도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서로에게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눈물 속에서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그녀를 떠나야 했던 그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녀와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우리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두 영혼이었고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감정이 단순한 전시 연애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피어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대는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장마가 곧 쏟아질 듯 잔뜩 흐린 하늘 아래서 손을 마주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소 생기 넘치던 그녀의 눈은 눈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꼭 다시 찾을게요. 전쟁이 끝나면 당신을 찾아갈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를 품에 안고 이별의 고통에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무가 저를 불렀고 저는 운명이 우리를 다시 이어줄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제스민 향기는 총성이 멈춘 후에도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배경으로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멀어져 가는 저에게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전쟁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던 그녀의 모습을 가슴속에 간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저는 그녀에게 편지를 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함께할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만나 서로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전쟁의 어둠을 뚫고 빛나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전쟁을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헬리콥터 날개 소리가 멀어지고 전쟁에서 철수하여 귀국한 우리는 익숙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숨막히는 습도와 끊임없는 매복의 위협은 사라지고 가을의 상쾌한 공기와 전쟁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세상의 평온한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제 일부가 아직도 머나먼 정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간직한 상처에는 무관심한 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일에 몰두하며 일상의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의 얼굴은 제 꿈속을 맴돌았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작은 방의 침묵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세월은 가족 모임과 명절,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삶에 이정표들로 채워진 만화경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 상처 입은 마음의 조각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우리 집을 웃음과 빛으로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기쁨조차도 제 마음속의 아픔, 잃어버렸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끊임없이 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했던 약속과 지키지 못한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편지를 쓰고 참전 용사단체에 연락하고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의 끈이라면 무엇이든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전쟁과 정치적 혼란 이후 철저하게 외부 세계와 차단되었고 제 편지는 답장 없이 되돌아왔고 제 문의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비밀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서서히 터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의 삶에 몰두했고 아이들의 웃음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이에 대한 기억은 침묵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시리고 아련한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땅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우들과의 만남은 그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전우들의 묘지를 찾아가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곳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아프지만 소중한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제 감정과 생각을 적으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려 했습니다. 일기장 속에서 저는 마이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이, 당신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 아내는 오랜 투병 끝에 제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제 곁에는 공허함과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자라 어른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아이들을 부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신들의 기쁨과 슬픔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움이 제 안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과거의 환영에 둘러싸여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마이는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수년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고 저는 다시 그 베트남 마을에 있는 듯 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제스민 향기가 가득했고 그녀의 손은 제 손 안에서 따스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녀의 얼굴을 보자 제 안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잘 살고 있는지, 그녀의 마음 속에 아직도 우리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은 이제 저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포럼을 뒤지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고 아무리 희박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갑작스러운 집착에 당황했던 아이들은 이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도와 정보를 찾고 좌절하는 저를 다독여 주었으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혀 온 말 못할 그리움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의 사랑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희망을 무기 삼아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저를 다시 베트남 전쟁터로 이끌었고 과거의 유령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하며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래된 몇몇 베트남 전우들과 힘겹게 재회하며 우리는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제가 떠나고 난 후 그녀가 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전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녀를 찾기 위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저를 이끌어 주었고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다시 만났고 우리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이제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이를 찾는 것은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인터넷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베트남은 제가 기억하는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이의 행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몇 안 되는 단서들은 희미한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살아서 가정을 꾸렸다고 했지만 언제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제 아이들은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밤늦도록 마이를 찾는 저를 지켜보았고 좌절하는 저를 다독여 주었으며 흔들리지 않는 저의 의지를 믿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마이를 찾고 과거를 정리하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은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마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주소는 제가 마이를 만났던 곳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불안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이번에도 실패했다는 생각에 마음을 접으려던 찰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마이가 아닌 그녀의 딸 란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또박또박 쓴 영어로 쓰인 편지에는 제가 그토록 바라면서도 두려워했던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저 없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라는 편지에서 어머니의 강인함과 고난에 맞서는 의지, 꺾이지 않는 정신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속 깊이 간직된 잃어버린 사랑과 고통에 대해서도 넌지시 언급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오래전 어머니의 삶에 큰 영향을 준 한국 군인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마이와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와의 재회는 우리의 사랑이 시간과 거리를 초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란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안도감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운명이 드디어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써서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전쟁이 끝난 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베트남은 장기간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이 통제되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직접 전쟁을 치른 전쟁 당사국 한국과는 더더욱 연락이 불가능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날 몇 시간 동안이나 통화하면서 지난 세월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삶, 가족,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저는 마침내 마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으로의 출국 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짐을 몇 번이고 다시 싸면서 일생일대의 여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를 지지해주는 아이들은 차분하게 저를 안심시키고 우리의 재회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5시간의 비행시간은 길었고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세월이 흐른 후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과거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호찌민 공항에 착륙하자 뜨거운 열기와 습도가 저를 감쌌습니다. 익숙한 동남아시아의 향기가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제가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여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제가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영어로 소통했고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어머니가 편지에서 묘사했던 우아함과 강인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북적이는 호찌민 시내를 지나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삶, 사랑, 그리고 상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인한 분이셨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으셨죠. 그분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분의 능력은 정말 무한했죠. 그녀의 딸 란은 자신의 어린 시절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다정한 베트남 친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남편과 두 자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가장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랑과 희망의 유산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우리는 조용한 거리에 있는 아담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제스민과 프렌지판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란이 제 팔에 손을 얹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화목한 가정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마치 잘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흘러 얼굴은 변했지만 여전히 생기 넘치는 눈빛을 간직한 마이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평화로운 마을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년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제스민 향기가 가득했던 그 베트남 마을에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 피어났던 우리의 사랑은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오래전에 우리가 했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월을 초월한 약속이었고 이제 그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재회는 정말 달콤했지만 삶의 허무함과 사랑의 숭고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이의 건강은 좋지 않았고 한때 활기 넘쳤던 그녀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오래전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함께 나누는 미소, 나지막이 속삭이는 추억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내린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후회도 있었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도 당신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다 건너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사랑은 우리 둘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그녀에게 제 사랑을 쏟아붓고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그녀의 집 현관 근해에 같이 앉아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차를 마시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익숙한 베트남의 풍경과 소리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마치 지난 세월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세상에서 다시 젊고 아름다운 사랑을 꽃 피웠습니다. 라는 끊임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고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미소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라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대화를 통역해 주었고 문화와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마이와 나는 손을 잡고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서로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며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때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무를 심으며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우리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사랑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별빛 아래 춤을 추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쓰며 우리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손을 잡고 노을 속으로 걸어가며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마이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곧이어 의사가 도착했고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의사는 어머니의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이를 다시 찾았지만 곧 다시 그녀를 잃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란과 저는 마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이의 생각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첫 만남, 제가 그녀를 웃게 했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기로 했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연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란과 저는 마이를 꼭 껴안았고 우리의 눈물은 그녀의 눈물과 함께 섞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과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그녀가 죽기 전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의 사랑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무덤 앞에서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이의 죽음은 제게 너무나도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시간과 상황을 이겨냈지만 우리의 재회는 너무나도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고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라는 슬픔에 잠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때 마이의 온기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무덤 앞에 서서 그녀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후회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지 못했으며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그녀를 찾았더라면, 편지를 더 많이 썼더라면, 그녀를 찾기 위해 더 노력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